단식 투쟁 이후 3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나를 세우는 한편 당내에는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국회가 얼마나 또 실종되고 국민적으로 엄청난 민생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내각 총사퇴하라고 그러고 또 뭐 민주당은 이제 합해야 된다 그러고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당무 복귀 일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죠.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뭔가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굉장히 괜찮은 메시지인데 싶었거든요. 그게 진짜 통합의 메시지인지는 공천 시즌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결표 던지신 우리 독수리 오영재들한테 그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똑같이 공정하게 대접할 거냐는 몇 달 있다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강성 당원들 문자 폭탄 같은 거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그게 뭐 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뭐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겠어요? 전략적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겠죠.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 데야. 여기 이재명 진 거라고. 어딜 감히 이재명 뒷동대 칼 굽고서 어디로 여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한다. 그건 진심일 수도 있고 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 네. 반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대충 두리뭉실한 소리로 뭐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왈가왈부는 계속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아주 좀 신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왈가왈부가 뭐냐? 왈가왈부는 가부를 말하지 말자. 가가 우리가 가결할 때 가짜고 부결할 때 부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포용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이런 숨은 뜻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에 지도부라고 한다면 당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좀 뚜렷이 봐야 되죠. 돈봉투 사건. 돈 주고받고 한 사람들 왜 그냥 지나가나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망언이나 실언, 무책임한 발언에서 당의 이미지 실추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냥 두나요?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너무 하니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원호 의원 그 앞에 이제 플래카드가 붙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 동탄 시민 여러분, 경찰에 반드시 이 사람은 찍었으면 안 됩니다. 이원호 꺼져라! 꺼져라! 총알이 한 발 있으면 쏴 죽이겠다, 너를 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또 여성 당원이 민주당 당원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딱 보고 뭘 시비를 걸었냐면 왜 대표 사진이 없냐. 아니 어떻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사진을 하나도 안 붙인 거야. 아유. 지금 어떻게 이러는 거야? 우리 77.77%로 우리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원호. 이건 북한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리버럴한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리버럴한 정당이 아니라
이상한 전체주의 정당이 돼버렸다라는 거고 그런 게 아예 시스템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고 좀 걱정되는 거 이제 국힘도 아주 부지런히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려가 됩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도 민주당이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민주당과 이 총장의 대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구구절절 옳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기에도 그 허구나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것만 딱 국한해서 보면 너무 늘어져 있어요. 널려놨고. 그러면 결과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인 건 얼마 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잖아요. 그거를 총체적으로 볼 때 아니 검찰이 지금 한 1년 반 넘게 수사에 매달려가지고 몇십 명의 저 수사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결국 그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걸 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뒤돌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검찰의 어떤 무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비판하는 게 비판하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저 추미애 법무부를 지나면서 검찰의 우수 인력이 많이 나가서 지금 저 인력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말의 맥락은 그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선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적폐 수사 때 했던 말은 이 수사는 일단 시작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찍어 누르지도 않는다. 우리도 그러지 않는다. 또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한 얘기는 우리도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이거를 정치 검찰이다. 정치 수사다. 이런 식의 프레임 자꾸 씌우지 말고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받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벨벳 꼬거나 회피해도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죠. 대응하지 말자고 해서 민주당이 대응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빌미가 안 되도록 검찰이 스마트하게, 유능하게 그리고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에 따라서 딱 결과를 내놨어야죠. 근데 이원석 총장 말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30년 저 검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정말 너무 좀 추잡해요. 뭐냐면 검사 탄핵 이런 거를 막 만지작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대통령 탄핵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이해라도 가는데 검사는 감찰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견제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검사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사를 방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당이든 힘자랑할 만큼 과잉으로 의석을 갖고 있거나 과잉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그런 함량에 비해서 과잉으로 의석을 지금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어쩌면 오남용을 하는 거예요. 다수 제1당으로서의 권한을 말하자면 검찰 보고 오남용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싸우면서 배운다고 자신도 지금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은 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